대법원이 한 달여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5월 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음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고등법원 환송심은 5월 15일을 공판기일로 잡았다. 환송심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엿보인다. 이미 유죄는 확정이고 만약 고등법원에서 선고 형량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은 박탈된다. 현재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법원 10명 판사들과 고등법원 판사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재명 당선과 당선 유지를 위한 법안도 상정하고 국무위원을 10명 이하 수준이 되도록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들어봅시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성역인가?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헌법 논의도 선거의 유불리 가지고 논의 자체를 덮어버린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인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9월 11일 기자간담회 발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판사 탄핵의 논리를 따르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사들 먼저 탄핵하고 다른 선거사범 재판을 하는 판사 수십 명을 모두 다 탄핵해야 한다. 대법원장 및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따른다면 말이다. 사법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6.3 제도를 운영한다. 즉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0명이지만 법정기한 내에 재판이 끝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법정기한을 지킨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대부분은 판사들이 정치적 눈치 보기, 피고 봐주기로 재판 기일을 엄정하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 끝내야 하는데도 2년이나 걸렸다. 2심은 3개월 이내, 특히 조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되도록 빨리 끝내야 하는데도 4개월 넘게 걸렸다. 판사들의 눈치 보기와 피고의 고의적인 재판 늦추기 술수로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0만이 제대로 3개월 내 법정 기한을 지켜 한 달 조금 넘은 날 선고했다. 차기 유력 당대표 후보를 의식해서 선고를 질질 끌어법을 어긴 1심, 2심 판사들의 행위가 정치적 개입이자 불법이지, 그들 때문에 임박한 선거일에 쫓기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정 기한을 지켜 선고한 3심 판사들이 정치적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판사 탄핵을 반드시 해야 1차 당선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많이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켜야 민주당이 상정한 여러 법 개정안이 통과시킬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하여 당선 무효가 되지 않도록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먼저 대통령이 되면 기존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사심제 전환 법 개정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해당 재판들이 중지될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는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뿐인데 기존 재판까지 중지된다는 주장은 억지다. 국어사전을 보면 소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또는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이다. 물론 제기란 소송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이미 제기가 된 소송이 중단된다는 규정은 헌법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선고에 따라선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걸림돌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법안 거부권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4명 이상 추가로 탄핵 소추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1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1명도 남김없이 탄핵 소추하여 19명 국무위원 모두 없애는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아무도 없게 돼 국무회의 개의 결은 물론이고 국군 통수권, 법률안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 행사까지 불가능해진다. 이 정도까지 간다면 이재명,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해진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위해선 이재명이 상대당 후보를 확실히 이겨야 한다. 그런데 단일화를 목표로 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후보도 만만치 않을 상대가 되어가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이 헌정 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사람이 저보고 그런 말하는 건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한무치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두고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러지 않았다. 스탈린도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 어느 나라, 로마 제국 내로든 누구든 의회를 장악해서 대통령을 계속 탄핵하고 국무위원 줄탄핵을 31번 하고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 이런 걸 용서할 수 있나라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가 서울대학교 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운동가로서 집시법 위반 등으로 당시 헌정질서와 반대로 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육범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자범 전과사범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한덕수 대선 후보로서의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등 경제통상 외교 분야의 엘리트이다. 2.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장점이다.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55년 행정의 베테랑, 달인으로서 국무총리도 2번 하였다. 3. 좌우를 불문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비정파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4. 비리 및 부패, 전과 없고 군복무까지 마쳤다. 5. 두 번째 호남 출신 대통령 가능성으로 호남 대망론과 일치한다. 단점으로는 1. 정계에 투신한 경험이 없고 2.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 2인자라는 이미지가 있으나 그보다는 사람, 정책 능력, 통치 스타일이 윤석열과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